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.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.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. 물론 지금 수술 받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뼈 기준으로 약간 수치를 좀 재볼게요. 그래서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3mm, 4mm 정도 측정이 되죠. 아마 수술 전에는 더 컸을 거라고 봐져요.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95mm니까 아직도 평균에 가까운, 평균이라는 게 작은 사각턱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뭐 큰 느낌이 있는 그런 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수술 전 느낌을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지금 광대 너비가 한 127mm 정도 됐었는데 지금 수술 후에 그래도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22mm 정도로 한 5mm 정도 줄어든 모습이 보여요. 근데 광대는 여자 평균이 126mm라서 그래도 광대는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재는 거 두상인데요. 두상은 변한 게 없는 부위인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두상이 130mm입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. 여자 평균이 143mm거든요. 그러니까 1cm가량이 두상이 작아요. 그래서 지금 광대가 커 보이고 턱이 커 보이는 이유는 이 두상이 작아서 그런 이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. 두상이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이런 느낌의 얼굴형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. 이마뼈,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. 물론 지금 턱도 티절골하고 줄여놔서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줄어든 상태가 109mm예요. 근데 여자 평균은 118mm거든요. 그러니까 1cm가량 또 짧아요. 그 다음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변하지 않은 중안면부를 보면 이마뼈,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코앞가시까지 재는데 이 중안면부가 지금 47mm 측정이 되거든요.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, 3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한 4, 5mm가 중안면부가 짧죠. 그리고 하안면부도 재보면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6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이 66mm예요. 그러니까 길이 줄어든 거는 중안면부가 짧은 걸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상이 작아서 광대도 커 보이고 턱도 커 보이고 또 중안면부가 하도 짧기 때문에 하안면부가 부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눈, 코, 입까지 이게 중안면부가 짧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더 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얼굴이 이런 표현 조금 죄송스럽지만 만두 같은 얼굴형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거는 옆모습인데요. 보통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,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귀밑각이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, 크면 한 1.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, 지금 그 정도 남긴 채로 한 1.7cm 정도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는 귀밑각은 적절하게 잘 잘라주신 것 같다, 이런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,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들면, 지금 후진해서 비율을 억지로 맞춰놓은 느낌은 드는데, 전체적으로 보면 환자분 얼굴이 또 중안면부가 짧으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턱이 이렇게 나온 형태거든요. 그래서 턱이 나왔다고 후진한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 얼굴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데는 턱을 후진시키는 것보다는 이 중안면부가 나온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. 근데 다행인 거는 보통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면 이중턱이 심하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다행히 이중턱이 생기지 않은 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제 사진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중턱이 살짝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들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45도로 살짝 돌려보면은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45도 광대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면 옆광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줄어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가 좀 남아있죠. 그래서 CT상에서도 보면은 45도 광대 뼈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절골이 뒤에서 되면서 여기가 한 이 정도로 줄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이 뒷부분이 조금 안 줄어서 한 이 정도는 또 줄어들 수 있었는데 좀 약간 광대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 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실제 피부 음영에서도 보면 오른쪽도 보면은 그나마 오른쪽은 여기가 튀어나온 게 덜 보이죠. 그런데 왼쪽은 여기가 튀어나온 게 더 보여요.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줄어든 양상의 뼈 모양을 보면은 여기는 거의 옆광대, 뒷광대는 줄어든 느낌이 없고요.
여기는 조금 뒤쪽까지 그래도 줄어들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모습에서도 얘가 좀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보이는 그런 경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특히나 이제 옆모습 45도에서 피부 음영에서 보시면 중안면부 여기가 너무 짧고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너무 지배적이에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윤곽 수술보다도 코 수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. 그래서 콧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코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, 또 중안면부 이런 부분이 조금 볼록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, 비순각도 조금 나오는 게 훨씬 더 이 오목한 느낌을 지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 수술을 꼭 고민해 보시고, 이 중안면 부위 납작하게 꺼져 있고 여기도 꺼져 있고 뭐 여기도 꺼져 있고 이런 모습도 조금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중턱도 지금 조금 적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느낌이고, 환자분이 느끼기에 뭐 여기 사탕 문 것 같다, 뭐 이중턱 느낌 이런 느낌도 사실은 후진하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, 환자분 질문 주신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. 광대가 울퉁불퉁, 또 옆이 아니라 45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. 그거 방금 설명드렸죠. 그다음에 광대에 세로줄이 있다고 하셨는데, 지금 이렇게 아무리 돌려봐도 세로줄은 보이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불룩한 느낌이 있지만 오른쪽은 여기는 없어서 이걸 세로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, 광대 근육이 생긴 게 아니라 이쪽은, 왼쪽은 광대뼈가 조금 덜 줄어든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입 벌릴 때 치아 통증, 2월에 오른쪽 부비동염 생겼다 나왔는데 아직도 무겁다 하셨는데, 지금 부비동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부비동에는 딱히 뭐 염증 소견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.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양쪽 부비동이 다 깨끗하거든요. 그리고 부비동염이 생기면 치아 통증이 생겨요. 그래서 광대 수술이나 이런 수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비동염 때문에 치아 통증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인디안 주름이 있다 하셨는데 중안면부가 꺼진 분들이 뭐 인디안 주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물꼬랑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인디안 주름까지 해서 오목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수술하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어서 더 여기가 더 심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중턱 침샘 부분, 이 부분은 턱 자르면서 살이 조금 많아서 생긴 부분인데, 지금 환자분이 키가 161에 57kg이면 아주 마른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 조금 하셔서 한 4kg 정도만 빼도 이 부분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만약에 수술적으로 교정한다면 턱을 조금은 길이를 만들거나 뭐 후진한 게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, 뭐 지방흡입을 턱 밑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안면부다라는 생각은 지워지질 않습니다. 줄어든 건 맞고요. 세로줄 앞으로 나아지냐라고 하면은 글쎄요. 이게 세로줄이라면은 이건 나아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턱끝 아직 뭉쳐있는 부분 더 풀릴지라고 해주시는데, 후진하신 분들이 유독 또 턱끝을 이렇게 뭉쳐있다, 막 둔탁하다, 이런 불편하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시고,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집니다. 사탕 붓기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더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셨는데, 뭐 볼에 사탕 문 것 같은 느낌, 이거는 붓기인데 제가 지금 환자분 모습을, 뭐 수술 전 모습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,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습니다. 수술 받은 게 작년 8월이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됐으면 어느 정도 붓기는 다 빠졌다고 보는데, 제가 볼 때는 붓기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침샘 보톡스 맞은 상태, 처짐 때문에 이중턱이 심한 것 같고 절제량이 많아서 보이는 듯,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? 절제량이 많지는 않고요. 광대는 조금 비대칭으로 줄여졌고 턱은 후진해서 이중턱이 생긴 거다,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환자분 얼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안면부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코 세우는 거, 콧대 말고 코끝입니다. 코끝이 조금 길어지면서 높아지는 거, 이런 방향이 훨씬 더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길어지면서 높아지는 방향으로 코끝 수술만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. 중안면부 눈 밑 지방 펼치면서 여기 앞광대 쪽, 팔자 쪽 볼륨 주고 비순각 살짝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은 지방흡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광대는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수술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. 이쪽 부분 좀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이쪽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줄여들어서 그런 건데,
이 부분은 조금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뭐 이쪽 부분을 갈던가 여기를 조금 채워주던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무엇보다도 환자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얼굴이 예뻐지고 싶고 얼굴형이 좋아지고 싶고 한다면 체중 감량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